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산자동화 기능사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현재 지금 이 유튜브 녹화를 하고 있는 제가 향후 계획 중인 어떤 그런 생각, 향후 계획 중인 내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언급을 해드리려고 녹화를 합니다. 우선 생산자동화 기능사가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이 단어 뜻으로도 딱 봐도 알 수 있는 게, 생산자동화 기능사는 이제 핵심이 그겁니다. PLC 제어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동화 컨베이어 벨트, 생산 라인에서 이제 그 전문 지식을 지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자동화 기능사는 크게 두 가지 항목을 평가합니다. PLC 제어 부분을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AD를 이용한 기계 제품, 도면 설계 작업을 하는 것이 두 번째 평가 항목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예전에 시험 봤을 때 2008년도 당시에는 그 이제 VCNC를 사용한 NC 코드 작성을 하는 게 이제 평가 항목이었는데, 이게 이제 난이도가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현재는 CAD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계 제품 도면 설계 작업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의 난이도가 아마 KPC 자격에서 시행하는 그 일반 민간 자격 있죠? 그 HC 시험이라고 예전에 많이 얘기했는데, 일명 오토캐드, CAD 실무 능력 평가, 이 자격증이랑 난이도가 거의 흡사합니다. 얘랑 거의 흡사하고요. 그거보다 좀 더 간단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CAD를 이용한 기계 제품 도면 설계하는 게 두 번째 평가 항목입니다. 얘는 뭐 사실 수업이 얘는 여러분들 인터넷 동영상 강의 보시면은 뭐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PLC 제어도 현재는 온라인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돼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전문가분들이 이제 이거를 그냥 컴퓨터 한 대만으로도 이제 학습을 할 수 있게 뭔가 개발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제가 사실 저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아직 수업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22년도부터 해서 앞으로 좀 장기간, 적어도 한 25년도까지는 더 갈 것 같은데, 22년도 현재 기준으로는 어쨌든 이 생산자동화 기능사는 오프라인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릴게요. 불가능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PLC 실습 하드웨어 키트가, 하드웨어 세트 이 비용이 상당히 비쌉니다. 1천만원 가량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정말로 진짜 이 정도로 비싸요. 왜 그러냐면, 실제 제가 단톡방에서 이 생산자동화 기능사 이 PLC 실습 키트를 제가 비용 문의를 했습니다. 단톡방에 이거 제작하시는 뭐 담당자분한테 어떻게 연락이 닿아가지고 문의를 해봤는데 1000만원 가량 한대요. 상당히 비싸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제가 오프라인 교육하는 학원에다가 이거를 딱 갖다 놓고 싶은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제가 진짜 엄청나게 유명한 스트리머, 잘 나가는 인기 스트리머가 아닌 이상은 사실 이걸 비용을 마련한다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게 깹TV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채널에 이 담당자분이
그 개발한 소프트웨어형 PLC 시뮬레이터가 있어요. 이걸 이용한 어떤 강의 자료를 좀 만들어 보아야겠다라는 이거 강의 자료를 만들 계획을 제가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냥 예상입니다. 이거는 예상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제가 이거 2008년도에 이 시험을 합격을 한 거라서 지금 22년도니까 벌써 14년이 지났거든요. 사실 기능사 합격한 이후로 PLC를 제가 손을 뗐어요. 전혀 뭐 걷는 적이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여타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복구시키기 위한 그런 다시 기초학습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PLC 기초학습을 현재 제가 진행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좀 실력이 괜찮아지면, 실력이 어느 정도 준비되면 유튜브로 강의 제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시뮬레이터는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단톡방에 생산자동화 기능사 단톡방에 있는데, 여기 채널 이 당사자 선생님께 만들어진 시뮬레이터 얘를 사용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용해도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좀 허락을 받은 지는 꽤 됐어요.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capTV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도 자세히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분이 운영하시는 카페에 제가 가입을 해가지고 다운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PLC 시뮬레이터예요. 그러니까 얘를 실질적으로 실물로 이거를 실습장 구축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비용이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나 또 관리 측면에서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왜냐면 에어 컴프레셔도 사야 되지, 케이블도 사야 되지, 혹시나 또 하드웨어 부품이 일부가 고장나면 또 그거 원인 분석하고 고치는데 또 비용 들어가지,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 전문적인 개발 지식이 뛰어나신 분께서 이걸 만드셨어요. 여기 보면은 홍보 사이트가 아예 출처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유튜브 채널 주소하고 카페 주소 적혀 있죠. 여기서 제가 무료로 이분이 제공하신다 그래가지고 이걸 다운받았는데, PLC 코드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보니까 동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채널 구독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생산자동화 기능사 시험 출제 기준에 맞는 내용을 이걸로 좀 제가 어느 정도 PLC 실력을 갖춘 다음에 학습 자료를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도 지금 현재 당장의 강의 자료를 만들기가 좀 힘든 부분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22년도 4회차 기능사 실기부터 문제지가 개정이 됐습니다. 네, 문제지가 이게 개정됐거든요. 잠깐만 좀 볼게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22년도 4회차 기능사 실기시험 시점부터 문제지가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막 이제 순서도 같은 게 막 나오고요. 네, 순서도가 막 등장하고, 또 이렇게 응용 동작이 뭔가 더 추가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지가 이제 공개 문제가 완전 공개 형태가 아니에요. 부분 공개만 돼 있고, 알맹이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번 4회차에 기능사 실기 보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난해한 상황에 있어요. 왜냐면 문제가 바뀌었는데, 아니 공개 문제를 열어봤더니 뭐 내용이 텅 비어있고 뭐 공개 자료 자체도 되게 부실해요. 진짜 볼게요. 지금 공개 문제 있거든요. 제가 열어볼게요. 자, 이게 22년도 4회차 기준 생산자동화 기능사 큐넷 사이트 자료실에 탑재된 시험지인데, 뭐 캐드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캐드는 설명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캐드가 문제가 아니라 PLC 부분이 문제예요. PLC 부분 보면은 설명 안 적혀 있거든. 그냥 점점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나중에 이제 실제 시험장 가면 여기에 문제지 지급되는 그 시험지에 그 동작 지시사항이 이제 글자 형태의 장문으로 문장으로 이렇게 쭉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부가 조건이 1, 2, 3 이렇게 있고, 단속 동작부터 부가 조건까지 다 지문대로 이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요구사항은 이제 시험 그 문제 진행 회차마다 달라질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된 게 뭐냐면 바로 이 순서도인데, 이게 이번에 추가된 거예요, 사실. 예, 이게 생산자동화 기능사에서 이게 앞으로 이제 이번 4회차부터 22년도 4회차부터 추가된다 그래가지고 추가됐는데, 이게 너무 짠돌이죠. 뭐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 뭐 이게 계산식이 뭔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지문도 안 적혀 있고 그냥 비어 있는 칸이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응시를 망설이시는 분도 지금 심지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1차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마 비공개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시험지가 원래 공개 자료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건축도장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공개 자료인데 여기에 이제 그 당구장 표시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시험 종료 후에 시험지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라고 만약에 적혀 있으면 그거는 그냥 가져가라고 주거든요. 시험 종료되고 나서. 근데 아시다시피 얘는 그런 문구가 없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비공개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이게 미완성작으로 이렇게 공개를 해놨다는 얘기는 안에 있는 이 지시 세부사항은 매 시험마다 이제 동작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서 이걸 비워놓은 것도 있지만, 이게 설령 그 채워져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험지를 못 가져가게 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 보여요. 물론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 22년도 4회차 시험이 아직 진행이 안 된 시점이라서 제가 녹화한 날짜 기준이, 근데 11월달 초에 이제 아마 이게 11월 초에서 중순쯤에 이제 생산자동화 기능사 실기 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공단 측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시험 응시자들한테 시험지 가져가세요 라고 할지, 아니면은 도로 감독관이 회수해서 다 걷어갈지, 그거는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저도 그 시험 응시자분들한테 제보를 받아서 나중에 내용을 전달받는 대로 다시 한번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까 생각 중이고요. 그러니까 관건은 이게 기능사를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강의를 하는 강사분들도 스트레스예요. 왜냐면은 문제가 바뀌었는데 이게 자료가 비공개거든. 그러면은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시험 응시하신 분들한테 나중에 제보를 받아야 돼요. 시험 보신 분들한테 혹시 기억나는 부분 도형에 또 뭐라고 지문이 적혀 있었느냐, 아니면 계산식이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최대한 알려달라 해가지고 제보를 받아서 이거 문제 복원 작업을 할 건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유튜브 방송을 켜서 생산자동화 기능사 시험 보신 분들 단톡방이나 아니면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시험 보신 분들한테 제보를 받아가지고, 야, 순서도 혹시 뭐 나왔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최대한 알려주세요. 제가 복원 작업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산자동화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번 4회차에 바뀐 기준에 대해서 아직 알려진 정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 복원 작업인 이 순서도 복원 작업을 좀 중점적으로 제가 신경을 써서 복원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제가 좀 한번 복원이라도 일부라도 좀 해놓고 유튜브에다가 게시를 해놓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당장의 수업은 못합니다. 못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떤 여건이 안 되는 재반상, 비용적인 측면, 또 제
아직 PLC 프로그래밍 작성 능력 실력이 많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업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향후 시험을 앞으로 계속 준비할 예비 또 기능사 시험 응시생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도움이 될 만한 문제 복원 자료만큼은 최대한 미리미리 복원 작업을 해서 다음 회차에 또 시험을 응시할 분들을 위한 참고 자료로 쓰기 위한 용도로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원 작업을 좀 할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동작 시퀀스는 공정 순서도에 맞게 여기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단속 동작과 연속 동작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할 것 같고요. 부가 조건에 대한 이 세 가지 부분이 이제 글자 지문으로 아마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들어요. 예상입니다. 확정은 아니에요. 아직 시험이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4회차 시험 진행되고 나서 최대한 기억나는 문제 동작 지시사항이나 순서도에 대해서 기억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험 응시자분들한테 제가 최대한 정보를 끌어내서 완벽하진 않겠지만 유튜브에 좀 작업 후에 복원 작업을 한 후에 업로드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출제 기준이 바뀌는 만큼 또 저도 적극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첩보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요. 좀 힘들더라도 많은 그런 협동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것저것 주저리 떠들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게 비용 측면이 너무 비싸서 이게 실제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갖추어진 실습장이 많지가 않대요. 제가 이거 생산자동화 기능사나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거 많지가 않대요. 실제로 수도권에서도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도 이제 제가 운영하는 사설 학원에 이걸 갖다 놓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아마 저희 장기간 시간이 지나도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뭐 엄청난 부자가 아닌 이상 이거는 그 장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어디 그냥 불용 처리하는 거 얻어다가 그냥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제가 그 학교 관련 업계에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실제로 그 처리 절차가 되게 복잡하대요. 실제로 학교에서 뭐 책상이나 의자 같은 것도 만약에 교체 작업을 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사용했던 내구 연한이 지난 책상이나 의자도 불용 처리를 할 때 뭐 공문 처리 절차만 2번, 3번 해가지고 되게 복잡하대요. 그런 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기관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도 정보망을 막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여기 이 유튜브 채널 깹TV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개발하신 시뮬레이터형 프로그램을 이용한 그 PLC 코드 작성을 이용한 어떤 교육 자료를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다시 해서 현재 지금 제가 장롱면허예요. 좀 알고 계세요. 제가 현재 지금 그 장롱면허입니다. 장롱면허. 현재 지금 제가 장롱 보관을 좀 한 14년간 해서 PLC 코딩 작성 능력을 다시 키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실력 다시 키우는 대로 이제 필요하면은 제가 지방까지 가서라도 이거 교육을 다시 재교육을 받을 생각이 있거든요. 필요하면은 실물 그 실습 키트가 있는 지방에 있는 교육장이라도 제가 출장을 가서라도 이 PLC 교육은 다시 제가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여기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생산자동화 기능사 교육은 아마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려운 자격증이거든요, 사실.
제가 봐도 저도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놀래긴 해요. 야, 2008년도에 내가 이걸 어떻게 합격했지? 하여튼 열심히 해서 뭔가 합격은 한 것 같은데, 네, 결국엔 장롱면허가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재교육을 제가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세요. 아, 이런 자격증이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날 우리가 현재 자주 접하고 있는 뭐 저 식품 계열 쪽이나 뭐 제품 생산 계열에서 보면은 생산 자동화가 이미 많이 적용이 되고 있죠. 뭐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코카콜라 제품이라든지, 맞죠? 뭐 그 각종 음료수라든지, 음료수 또는 뭐 장난감 뭐 이런 걸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분야의 자격증이 이 생산 자동화 기능사라는 게 쓰인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대가 많이 변하는 만큼 자동화가 많이 요즘에 적용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도 있구나라는 거를 좀 관심은 일단 가져 놓으세요. 내가 당장 시험 준비를 하는 건 아니더라도 아, 이런 자격증이 있구나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차원에서라도 제가 이번 동영상을 남깁니다. 네, 그래서 기능사 이번 4회차 시험 보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문제지가 바뀐 거기 때문에 탈락한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가장 강조하는 사항인데, 시험 개편 후 첫 응시를 하는 분들은 탈락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네, 탈락이 당연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시험 응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에요. 문제가 바뀌었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왔나 이렇게 시험지나 한번 제대로 확인하고, 문제가 비공개면 나왔던 문제 대강 필요한 거 암기해서 시험 종료되자마자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온 뭐 가져간 노트나 아니면 수험표 뒷면 백지에다가 이게 막 끄적여 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그게 또 좋은 자료로 나중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문제 비공개 사항은 반드시 시험 종료 후에 그 여러분들이 그 응시자분들이 가져간 뭐 수험표 뒷면에 적어 본다든지, 나름 권장됩니다. 뭐 시험 진행 중에는 절대 적을 수가 없죠. 이건 시험 진행 중에 적으면 안 돼요, 절대. 시험 진행 중에 절대 수험표에 옮겨 적는 행위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실격 사유돼요. 이건 실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행위로 간주돼서 처리되니까 절대 이러면 안 되고, 시험이 종료가 된 후에 여러분들이 실습장을 나와서 복도에서 야외에서 이게 간단하게 바로 수험표를 꺼내가지고 뒷면에 그 이면지에다가 그 문제가 어떤 지문이 나왔는지 한번 적어보시면 그 잊어먹기 전에 그래도 최대한 기억나는 건 다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4회차 기능사 시험 화이팅 하시고요. 나중에 유튜브 스트리밍을 제가 켜서라도 아니면 단톡방을 통해서라도 그 제보 내용을 좀 받으면 유튜브에 좀 이렇게 자료를 최대한 아는 대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